세입자가 나중에 갑자기 말을 바꾸면 그 피해는 결국 임대인이 다 떠안게 되는데요. 이걸 방지하기 위해 임대 전에 미리 를 준비해 두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민생구조대 민사전문 정재원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임대인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반대로 세입자분들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나중에 발생하는 임대인과의 협상이나 분쟁에서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임대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할 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입니다. 네, 두 법의 주된 목적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정된 특별법이고, 특히 이 법들은 합의 내용이 임차인의 입장에서 법에서 정한 것보다 불리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라는 편면적 강행 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 법에서 정한 것보다 그 약정의 내용이 임차인에게 불리하다면 효력이 없고, 임차인이 법대로 하자라고 주장하면 무조건 법대로 가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에게는 2년의 임대차 기간이 보장되고, 또 한 번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1년만 임대하고 싶어서 임차인과 1년짜리 계약서를 썼다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속 살겠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2년까지는 보장이 됩니다. 또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다시 2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자신이나 부모님, 자녀가 실거주하겠다거나, 또 임차인에게 2기 이상의 차임액 연체가 있다거나, 임차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주택의 파손 등이 있다거나, 이런 법에서 정한 사정이 있으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런 사정들이 없으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의 갱신 거절 사유에 대해서는 이전에 올려둔 동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상가의 경우에는 더 길게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갱신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뿐입니다. 월세가 3번 이상 연체되었다거나, 임차인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건물의 파손이 있다거나, 건물이 노후돼서 당장이라도 붕괴할 위험이 있다라는 경우 등이죠. 또한 상가에서는 권리금 보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찾아놨는데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등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거나, 또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고 또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가지게 돼서 주택 건물의 새로운 매수인에게도 임대차 계약의 승계와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고, 또 우선 변제권에 따라서 임대차 목적 주택과 상가 건물의 경매 시에 보증금을 먼저 받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임대인은 임대 목적으로 주택 또는 상가 건물을 구입하실 때 주택의 경우에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전입세대 확인서 등을 통해서 임대차 관련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하고, 상가 건물의 경우에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상가 건물 임대차 현황서 등을 통해서 임차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 임대료의 인상은 연 5% 이내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5% 올릴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임차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임차인이 거절하면 소송 절차를 통해서 증액이 타당한지를 다투셔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계약서를 잘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차의 목적, 관리비 부담, 원상복구의 범위 등 중요하고 상세하게 정해두는 것이 필요한 사항들은 반드시 문서로 남겨둬야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구두합의는 나중에 가서 서로 다른 말을 할 수 있고, 또 그런 경우 증명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꼭 서면으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임차인 정보와 목적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임대차 계약은 단순히 월세만 제때 받는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임차인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건지 꼼꼼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약을 하는 임차인이 법인인지, 법인이라면 정당한 대표권을 가진 자가 계약을 체결하러 온 것인지를 확인해야 하고, 또 개인의 경우도 만약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러 왔다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위임장, 인감증명서, 위임인 본인과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주택이라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할 것인지의 여부와 실제 거주자와 계약자가 동일한지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고, 상가라면 사업자 등록의 목적, 업종 등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는 권리금 문제로 분쟁이 자주 생기기 때문에 영업 목적과 규모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네, 두 번째로 계약서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먼저 계약서상 임대차 목적물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건물의 전체 또는 일부인지, 또 일부라면 어느 부분인지 도면을 첨부해서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계약서에 포함되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증금과 차임을 명확히 약정해야 하고, 지급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해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차임 증액에 관한 사항도 가능하다면 미리 약정해서 계약서에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임대차 계약상 분쟁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있다면 이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약정을 하고 가급적 자세하게 특약으로 기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리비, 각 계약 당사자의 구체적인 유지보수 의무, 또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의 범위 및 기준, 또 주택의 경우에는 반려동물의 허용 여부와 같은 생활상의 주의사항들, 또 상가의 경우에는 다른 호시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영업 방법에 제한이 필요한 경우 이 내용들을 특약으로 정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세 번째로 계약 체결 시 건물의 상태를 증거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의 체결 시점과 임차인에게 건물을 넘겨주기 전의 시점에 건물의 상태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사진, 동영상 등의 자료로 남겨두셔야 합니다. 이렇게 임대차 이전의 건물의 상태에 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임차인은 원래 건물이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원상회복 의무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명도는 임대인 입장에서 가장 스트레스가 큰 절차 중 하나입니다. 임차인이 제때 나가주면 다행이지만 버티게 되면 시간도 길어지고 비용도 만만치 않죠. 네, 그래서 명도 전후로는 이 세 가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계약의 종료 여부부터 정확히 판단해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임대차 기간을 2년보다 더 짧은 기간으로 약정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은 2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 있고 또 갱신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종료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볼 부분이 있습니다. 계약의 당사자들이 임대차 기간의 종료를 인정하고 있는지, 또 임대인이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는지, 그에 따라서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사실이 있는지, 갱신을 거절하거나 갱신을 요구한 시점이 법에서 정한 기간 이내였는지, 이런 사정들을 고려하셔서 법적으로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어 건물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를 정확히 판단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빼는 것은 불법입니다. 명도는 반드시 법적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나가주세요 라고 했는데 임차인이 안 나가고 있다고 해서 열쇠를 바꾸거나 물건을 빼는 건 불법입니다. 네, 형사적으로 임차인이 점유 중인 상가 주택에 들어가는 것은 건조물 침입죄, 또 주거 침입죄가 될 수 있고, 또 자물쇠를 부수는 것은 재물손괴죄, 임차인의 물건을 빼서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절도죄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민사상으로도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임의로 임차인의 짐을 빼거나 열쇠를 바꿔 달거나 하지 마시고 먼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보시거나, 그래도 안 되면 법에서 정한 명도소송 절차를 통해서 임대차 목적물을 돌려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임대 목적물의 반환에 대한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해 두는 것입니다. 제소전 화해란 소송 제기 전에 당사자 간의 분쟁을 법원에 관여하에 화해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들의 화해 내용이 기재된 화해조서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 없이도 이 조서가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집행 권한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리 당사자들이 법원을 방문해서 화해 내용에 대한 조서를 만들어 두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별도 소송 없이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제소전 화해를 하는 것을 임대차 계약의 조건으로 하고, 계약 시점에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은과 동시에 점포를 임대인에게 인도한다 라는 내용으로 제소전 화해조서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었음에도 건물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별도의 소송 제기 없이 화해조서를 가지고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시간과 비용의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법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임대인과 분쟁이 생기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히 증거를 정리하고 법적인 절차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일단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정 섞인 대화를 하기보다는 계약 위반이나 퇴거 요청 등을 내용증명 우편으로 좀 공식적인 방법으로 통보를 하시는 것입니다. 나중에 법정에서도 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되면 이제 법원의 조정 신청이나 소송 제기를 통해서 대응을 해야 합니다. 네, 만약 임차인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법률적인 쟁점이 될 만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길일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임대인이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법률 정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실제 상황에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민생구조대 정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